이런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사실 1차, 2차 때 음식물 처리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공청회뿐만 아니라 뒤에 비대위나 이런 부분을 더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관심도가 낮으면 저희가 과연 우리 비대위를 지킬 수 있고 준공 과정에서 조합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월달 준공 약속을 했는데 밖에 붙여놓은 겁니다. 저희 25년 4월 준공 약속을 최초에 했어요. 조합장이 24년 10월달에 이 부분도 총회 속기록에 남겨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준공 약속을 매번 말 바꾸면서 1년을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6월달에 믿으실 수 있나요? 근데 6월달에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그때는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자, 제가 볼 때는 6월달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의 다시 하라고. 근데 저희는 안 할 거예요. 왜? 6월달에 저희도 계산을 하고 하거든요. 회의만 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닙니다. 6월달 이후에 회의만 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 기간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말했던 8주에서 9주가 걸리는 조합장 선출까지는요 11월, 12월이에요. 1월달에 임기 끝이에요. 굳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조합장은 6월 되려고 뭐 박아놓고 못 지켰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다시 이런 얘기 하겠죠. 지금 교체되면 무슨 의미 있냐. 1월까지 끌고 가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이번 2차 해임 총회가 마지막 해임 총회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자료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11월 달 아마 참석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지금 8차 설명회를 해요. 네, 여기서 6차, 7차, 8차를 했었고요. 오늘까지 1, 2, 3, 4, 5차는 뭐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대감당에서도 하고 여러 번 했죠. 근데 그때 오셨던 분들한테 다 했던 설명이 지금 현실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당시 자료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일단 오늘 1번부터 6번까지 좀 논의사항 긴데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불법 음식물 처리기 문제, 요거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짧게 가고요. 원천세, 원천세 혹시 내용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전혀 모르실까요? 그 여기 개인 사업자 있으신가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리고 현재 비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더 이상해요, 사실. 저는 오차 보면 2%, 3%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준공하고 청산 관련 스케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준공되면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부분도 같이 나왔으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좀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조금은 간단한 뉴스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서서 오늘 저희한테 좀 하나의 제보가 있었어요. 그 내용도 담았는데 좀 놀랄 일이 있는데 요거 보시고서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주는 이 분쇄기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분쇄를 하더라도 그 찌꺼기는 따로 버려야 하는데 그냥 하수도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해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집 싱크대에 설치된 우물 분쇄기입니다. 음식물을 싱크대 구멍으로 넣으면 칼날이 돌아 작은 알갱이로 갈아줍니다. 이렇게 갈린 알갱이들은 분쇄기 옆에 달린 2차 처리기에 모입니다. 걸러진 찌꺼기는 종량제 음식물 봉투에 담아 따로 버려야 하지만 이 집에선 우물을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차 처리기 안에 거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2차 처리기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갈아낸 음식물 찌꺼기는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80%는 거름망으로 걸러야 하는데 편리하게 만들겠다며 꼼수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대로 그냥
음식물 처리기 5만여 대를 불법으로 개조해 15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4곳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거름망이나 2차 처리기가 없는 제품을 써 음식물 찌꺼기를 모두 하수도로 내려보내면 압취는 물론 하수도 막힘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하수 천장에서 하수 처리를 못할 정도까지 지금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그걸 저희들이 정산한 과정에 마시게 되고 음식물 분쇄기는 한 대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 줄어들면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산 단계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다음 설치할 때 도면과 다르게 불법 개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집안에 설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헬스가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부 소비자들은 먼저 불법 개조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개조된 분쇄기를 사용한 소비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업체 대표 4명을 하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지금 여기 영상 보셨을 때 개변조되었다는 내용 보셨죠? 지금 저희와 동일한 수법으로 개변돼서 납품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라 5만 건이 넘는다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이게 불법 제품인지 여부를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다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의뢰를 했고요. 저희 제품이 인증받을 당시고 이게 지금 설치된 현재 상태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공간이 떠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분쇄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그대로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글씨가 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거름망에 보시면 구멍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구멍의 규격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 크게 뚫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증받을 당시에 투입구의 규격과 그 사이즈와 저희 실제 제품 사이즈는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작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아시겠지만 이 안에 1차 처리기, 분쇄기 장치 하나가 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제품 자체는 불법임이 확인이 되었고 이 제품을 갖고 왼쪽에 보시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GS에. 이거는 오른쪽에 받은 GS 공문입니다. 이 받은 날짜는 잘 안 보이시는데 9월 8일이에요. 작년 9월 8일. 저희가 9월 8일에 이미 이거를 알고 조합에도 같이 수신을 받았습니다. 조합에 같이. 조합은 이미 9월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조합은 계속 속여왔고 최근 총액에서 20만 원에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는 165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는 시공사 발주, 조합 발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공사 발주는 GS가 자기네가 직접 제품 선정부터 설치까지 발주를 통해서 제품을 저희에게 공급해주는 방식이고 조합 발주는 조합 임원들이 이 제품을 선정해서 금액을 트라이한 다음에 그걸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음식물 처리기는 조합 발주가 아닌 시공사 발주, 즉 GS가 제품 선택을 하고 납품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1차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25년 9월 4일 날 그 전에 저희가 많이 떠들었겠죠. 내용 지금 받기 전까지 저희 9월 8일 날 받았는데 4일 전에 공문을 보내요. GS하고 8월 27일 11시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 GS가 주도하여 새로운 주방을 음식물 처리기를 제시하고 필요시 조합원 대상 설명회 및 선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의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대로 내용이 진행이 안 됐어요. 저희는 추가로 6번 보시면 요 전에 보냈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365 결정사항은 기사의 GS의 제시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GS가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냐, 조합이 제시했다는 얘기죠. 제품을. 그럼 이제 그 앞에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비방한 부분이 밝혀졌어요. 이미
저희는 물리 지원 자료를 그 전에 조합에다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8월 달에 27일날 얘네가 회의를 했겠죠. 자, 그 상황에서 알고 있었는데 비바에서 메일이 나왔습니다. 조합장에게. 자기네 회사 이름 바꿔서 추천으로 요번에 우리 지금 교체 설치하는 싱크 매직인가 매직싱크 제품을 이메일로 발송했고 그 이메일을 그대로 GS에다 추천을 했습니다. 조합장이. 자, 시공사 발주 말씀드렸죠. 시공사가 제품 선정한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시공사 발주 방식이 아니죠. 벌써 네, 조합장이 업체를 찍고서 이 업체를 해라 라고 말한 것 자체가 좀 의아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걸 철회하겠다 여기까지 좋아요. 이 공문이 발송됐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 놓고 이 공문은 GS로 발송되지 않았어요. 이 공문을 취소한 게 조합장입니다. 이 공문을 만든 건 김보현 총무이사고요. 그래서 김보현 총무이사와 조합장이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지금 김보현 이사가 사퇴한 이유가 저희가 와서 뭐 욕하고 못살게 굴어서 사퇴했다고 하죠. 그 내용이 아니에요. 최근에 들은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있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면 1차가 이거예요. 그리고 2차가 작년 12월 무산된 총회. 그 총회에서 대의원 패싱하고 안건을 직권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둘이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아마 우리 종합카페에 김보현 이사가 그 카톡 내용, 이번 카톡 내용을 쭉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내용도 김보현 이사 본인은 임원들 방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그 또한 조합원들한테는 뭐 저희를 비대위라고 표현하면서 비대위가 못살게 보니까 그만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죠? 저희 과태료 100만원 대상입니다. 알든 모르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았어요. 요게 지금 저희가 가려놨습니다. 원문은 갖고 있는데 보시면은 24년 12월 18일 날 요 업체에서 장의사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이라고 해서 김창원 조합장에게 처리비를 견조서를 보냈대요. 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분이 이 앞에 와가지고 읽고 계셔서 저는 조합원인 줄 알고 저희가 민경환 대표님께서 나가서 조합원님은 컴퓨터 한잔 하셔라 얘기했는데 들어와서 하신 말이에요. 자기는 조합원 아니고 음식물 처리기 업체인데 화가 나서 저희한테 알려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 15분 미팅 하다가 이런 거 말고요. 저희는 업체를 선정을 해드릴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목적으로 저희한테 오신다면 저희는 미팅을 못한다. 대신 조합이 잘못된 내용을 달라라고 해서 그분도 화가 많더라고요. 조합장한테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그 입찰 과정에서 내용을 설명해 줬는데 그 문서를 하나로 딱 정리한 게 이 문서 한 장이었어요. 간단하게 24년 12월 18일 제안한 금액은 65만 원이에요. 저희 조합에다 제안한 금액. 네. 이거는 이메일로 제안한 걸 제가 확인했고 그 이메일을 첨부해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이분 언제든지 자기가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셨던 분이고요. 이 장의사고역 때문에 1000개 만들었대요. 근데 납품 못해서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해준다 그랬었나 봐요. 말로는. 근데 그분도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구두상이기 때문에 뭐 증거는 없다. 근데 증거는 여기 있죠. 65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근데 저희는 비반한 제품을 부가세 별도 150만 원, 2배 이상 금액에 선정을 했어요. 심지어 이 A 업체는요, GS라고 협력업체 등록이 돼 있는 업체였어요. B반은 협력업체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한테. 그런데 왜 시공사 발주인데 조합장한테 가셨어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솔직하게 하시는 말이 통상적으로 이건 조합에서 허가 받으면 GS가 해줍니다. 아, 그럼 조합장이 하자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요. 정식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맞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GS에서 이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는 없었대요. 그럼 GS도 여기서 문제는 발생을 하죠. 영업부에서만 통과된 업체였고 협력업체 등록하는 데 불과 한 달이 안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협력업체는 등록하는 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년에 보통 한 번, 혹은 뭐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긴급으로 들어갔고 비발한 업체는 기존에 저희처럼 아파트 단지에 설치했던 이 이력이 없는 업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자료 주시면서 지금 오픈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단순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으신 분들이 진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제품 사시겠어요? 이 제품 사시겠어요? 위에 거 사지. 65만 원짜리죠. 그렇죠. 물론 금액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능을 봐야죠. 근데 이 업체는 여기 이문 아이파크 사이 라그란데 이렇게 한 이력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제출한 걸 보니까 비반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럼 일단 기업 신뢰도도 깨지겠죠. 금액도 비싸고. 그리고 인증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때는 올해 9월인가 10월까지였어요. 작년. 맞아. 그럼에도 비싼데 비발을 한 이유가 뭔가 했는데 이분이 열받아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왜? 저도 녹음을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된다. 150만 원의 납품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끼리 얘기 이거는 리베이트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좀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좋아요. 저희는 165만 원에 비싸게 샀으니까 환불도 비싸게 받아야죠. 165만 원 환불 요청할 거고요. 과태료가 나옵니다. 아까 보셨듯이 100만 원. 100만 원도 저희가 낼 수 없습니다. 100만 원 받을 거고요. 자, 저희 1년 동안 피해 보상 200만 원 받아야죠. 물론 이 금액을 다 받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소를 제기하고 중간에 당연히 협상이 됐을 때 최소한 265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금액을 부풀린 겁니다. 200만 원이 100%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당연히 깎일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타협을 해서 300이 그러니까 총액이 300 이상이면 저도 타협을 할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 못 받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300이라도 받는 게. 네. 일단은 그렇게 음식물 처리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번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그리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딱 2개만 받고 넘어갈게요. 예, 저 잠시만요. 마이크 하나 없지 네, 말씀하세요. 그 520 비바요. 그 가격이 우리는 165만 원에 이제 부가세 포함했다는데 그게 혹시 어디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165만 원 주고 샀다? 예, 소비자. 그 자료는 그거는 이제 조합에 있겠지만 그거는 줬으니까 그걸 보고 그 가격이 나왔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조합 말고 다른 데서 구매할 때도 165만 원인지 다른 데 판매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데 판매한 적이 없대요. 저 모델은 없어요? 예. 네. 우리 저희만. 저희한테만 팔았대요. 예. 그러면 혹시요 예. 저게 우리가 165만 원 줬는데 우리 이제 조합원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당신이 이거를 우리 조합원의 재산을 당신이 너무 과도하게 줬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났으니까 당신 배임죄로 어떻게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만약에 그러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실히 보고 잡을 수 있는 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장 빠른 방법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저를 배임죄 행위지만 배임죄는 형사건으로 구속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을 아니 드릴게요. 행위를 네. 해놓고 자, 오늘 오신 분들 65만 원 제한을 했지만 네. 인터넷에 이 업체가 올린 가격은 235예요. 인터넷에 올린 가격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결국 비싸게 올려놓고 깎아주는 거 아니냐? 맞대요. 다 그렇게 한대요. 왜냐면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내용도 맞아요. 배임죄 성립이 되고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뽑은 조합장은 저희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본인이 165만 원이 비싼지 싼지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협상단 전원에게 배임죄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제품 65일 제품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158 이유가 뭔지가. 그거를 이제 모든 알았기 때문에 지지를 해야겠죠.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의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돼서 20만 원씩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못합니다. 왜? 피해 보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의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뭐 여기 대의원님들 계시지만 저희 대의원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대의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절반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까 봐 사실 걱정은 됩니다. 저희. 또 질문 하나 더 있으면 하나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요번 3호인가 5호권이었죠? 3호권이었네요. 배당소득세.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18년도인가 이주비 대출 받으라는 전화 다 받으셨죠? 네, 무이자니까 받으세요. 네, 돈 안 내니까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분 빼고 이주비 대출 60% 전에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자에 안내를 해놓고 조합이 대신 내겠다. 물론 이 부분은 조합원을 기망하고 맞는데 김창원 조합장 때에는 아니에요. 그 전 조합장 때이기 때문에 김창원한테 물을 수는 없어요. 단 김창원 씨한테 물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배당소득이란 뭐냐면, 우리가 무이자, 원래 예를 들어서 연 이자 4%라고 가정했을 때 4%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대신 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 근데 조합이 대신해서 너네는 조합원들은 4%씩 이자를 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법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너네가 가져간 금액에, 대출받은 금액에 이자는 안 냈지만 그 이자를 너네의 소득으로 볼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배당소득세로 각 개개인 권리가액에 따라 60%이기 때문에 이자 이주비 대출받은 게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그 시점부터 8년치를 쭉 계산합니다. 그 매년 이자는 발생했겠죠. 그게 총 토탈 33억 4천만 원이 나왔어요. 900명 토탈. 네. 근데 이거는 900명 나누면 안 됩니다. 다 달라요. 그거를 지방세 플러스해서 배당소득세는 10%가 14%예요. 15.4%를 세금을 다시 물리려고 해요, 저희한테.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아까 제가 개인 사업자 여쭤봤잖아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실 텐데, 자, 요거는 그나마 우리나라 세법에는 5년치가 지난 세금에 대해서는 물리지 않습니다. 면제제도가 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그걸 또 자랑을 해요. 협상을 잘 봤다고. 이건 협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세무서에서도 누락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 요거는 그냥 없애줄게. 보시면 20년 6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25년 6월달까지입니다. 지금 나온 게, 자, 불성실 가산세는 너네가 세금 신고 안 하고 늦게 해서 돈 안 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태료 내는 거예요. 왜 우리 1월 30일까지 10만 원 내야 되는데 안 내면 10만 5천 원 붙잖아요. 그 금액이 약 2억 5천 정도 붙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죠? 신고 납부 제때하지 않아서 붙는 잘못된 건데, 이 부분 누가 잘못했죠? 조합의 임원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조합의 임원이 몰랐다 말할 수 있죠. 운영은 제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떠드는데요.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카톡에도 계속 이거 문제가 되니까 대체하라고 계속 카톡을 남겼어요. 모를 수가 없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남긴 카톡 좋아요. 그거 보고 조합장이 안 볼 수도 있다고 칠게요. 정확한 거는요, 저희는 조합 설립부터 지금까지 회계사와 세무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맞죠? 네. 자, 회계사와 세무사가 이 얘기를 안 해줬으면 그분들 잘못이죠, 사실. 매년 기장을 하고 매년 저희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결과 이 내용은 얘기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한라세무회계법인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사무장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2억 5천은 이제는 조합원 등록에서 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왜?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억 5천. 그런데 2억 5천원만 나눠주세요. 그래도 몇 수로 나눠요? 900. 900. 27만 7천 원. 자, 27만 7천 원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10만 원 때문에 부산된 총회가 한 달 만에 서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27만 원은 큰 돈이죠?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당연하죠. 근데 27만 원은 그냥 연분을 한 거지. 어느 분은 10만 원인데 어느 분은 1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권리가에 높으신 분들은 높아져요. 평균치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무관심한 분들은 뭐죠? 투자자. 예를 들어서 권리가액이 낮으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 전화하면은 저는 신경 안 써요. 어차피 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가장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누구죠? 원조원님들 최근에 승계했는데 권리가액이 높은 거 승계했는데 결국 그걸 다 승계받은 분들. 그분은 이걸 받지 않았는데 내야 되는 거죠. 자, 지금도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는지 아무도 모르실 수 있어요. 부동산 대에서 보시면 나오는데 승계조합분들 부동산 가서 따지셔야 돼요. 분명히. 그럼 조합장은 이걸 회피해요. 요번에 상가 가산세로 올라왔어요. 3,300만 원짜리. 제가 그걸 많이 싸웠습니다. 니네가 잘못했는데 3,300 니네가 1분의 1에서 내라. 3,300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책임을 안 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대의원에 올렸죠. 근데 대의원에서 한번 통과되니까 다시 또 100만 원 잘못 올렸다고 또 대의원으로 부결됐어요. 그랬더니 상가 주들한테 또 피해를 줬죠. 그분들 1인당 250, 350 내야 되는 분들이에요. 조합장의 잘못으로. 모든 잘못을 회피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맡길 수 있을까요? 이런 사소한 것도. 자, 똑같은 거 하나 나중에 나올 건데 우리 공사 지연된 이유도 이겁니다. 날짜를 까먹고 늦어져서 결국은 이것도 통과됐어요.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저번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여기 가다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흘리면은 한 3번 4번 왔다 갔다 시작을 찾으려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후한지 모르겠어요. 조합장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서 물론 가산세 신고를 해야지 빨리 끝나니까 통과됐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은 구성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가산세는 가산세인데 개인사업자분들 5월달 종부세 신고하시죠? 자, 이 왼쪽 편 보시면 잘 아시죠? 이거 15%, 23%, 35% 세율 다 다르죠. 내 수익 구간에 따라. 물론 이게 1억 5천 벌었다고 이 구간은 아니죠. 내 매출에서 얼만큼 지출 하냐, 경비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이상 소득자 세금 신고하신 분들은 1,000만 원, 5년치 가산세 1,000만 원을 납부할 경우에 원천세 플러스 가산세 이게 따라와서 350만 원을 또 내야 돼요. 네. 요거는 4,500만 원 버시는 분일 때 요렇게 195만 원 추가 납부 7천만 원 때 24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내면 1,500 내야 돼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결국은 34만 원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너 베스트냐. 이거 우리 사업자들 확인해가지고 어느 게 베스트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냐. 저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도 종소세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질문을 했더니 사무자 말 안 그래도 2명을 채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도저히 확인 불가다. 그래서 취소했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네. 지금 업무 처리는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도 사업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단순 33억만 날아가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요 뒤에는 이제 좀 충격적인 비례율 주고 현실적인 내용인데 혹시 원천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1번, 2번하고 새롭게 비례율 준공 첨삭 요거는
왜 말씀드렸냐면은 저희가 전화를 돌리고 또 여기 오셔서 서류를 쓰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왜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인출이가 안 돼요. 설명회가 열고 문자를 좀 보내고 하면 좋겠는데 왜 맨날 싸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잠시만요.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문자 다 맞으셨어요.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내용을. 관심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할까 해달래요. 근데 오늘 또 안 오셨어요. 정말 큰 문제인데 그래서 실제로 준공 6월달 가능한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청산 준공되면 끝나는 줄 아시는데 청산이 남아있다. 그럼 청산 뭐냐? 해산은 뭐고 그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8시 25분인데 혹시 5분만 쉬었다 해도 될까요? 네. 네, 화장실에 갔다 와서 5분만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저쪽에서 1058 별이에요. 비번 1058 별. 나 지금 하고 있어. 동영상 찍습니다. 아니 근데 쉬니까 조금 뻗어도 되지 않나? 껐다가 다시 해? 뻗다가 다시 해야지 쉬는 법 다 너무 길어서. 오케이.